정보 쪽에 계시는 농객 한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분과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의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분의 얘기가 뭐냐면은, 야, 현재 지금 보수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만큼 기업 친화적인 그런 정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리고 또 집권 여당 하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을 지금 옥죄고 있는 규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제 저랑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측면은 또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자체가 과연 진정으로 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대기업에 대해 가지고 과연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고 하니, 정말로 저 사람들이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내가 뭔가 조금 혁신을 시켜야 되겠다, 대기업을 갖다가 타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저 사람들이 지금 기업에 대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두들기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목적,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악마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대기업 밑에 얼마나 많은 또 중소기업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협력기업들이 있는지 그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대기업에 대해 가지고 악마시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 아닙니까? 더 기가 찬 거는 대기업을 갖다가 한 명의 개인으로 생각을 해요. 대기업은 부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기업은 법인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부자, 개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대기업을 두들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겠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현재 지금 차기 대권 후보다라고 여겨지는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진보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기업에 대해 가지고 두들기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올해 있었던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구속된 그 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새로운 국면이 맞이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기사 한 가지가 나왔었죠. 실형이 확정됐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 동안 취업 제한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기업인에 대해 가지고 재벌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가지고 실형이 확정이 됐으니까 형을 다 살고 난 뒤에도 5년 동안 취업할 수가 없다, 삼성전자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지금 결정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얼핏 듣기에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죄가 있다라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행복의 자유, 그리고 취업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지금 위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누가 듣든지 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한민국에는 다음과 같은 법이 있습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있는데요. 14조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형을 다 살고 난 뒤에도 기업체에 취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일단 저 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헌법적인 가치에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개인의 행복의 자유, 취업할 수 있는 자유, 그거를 지금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대기업 총수라고 할지라도 누가 됐든지 간에 헌법적인 가치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 법의 목적이라고 얘기했던 거, 한국의 뭔가 경제라든지 시장 질서의 확립,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런 식의 법에 있어가지고 유연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재벌 총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그거겠죠. 정말로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지금 공표를 한 게 현실성이 있을까? 정말로 저런 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형을 다 살고 난 뒤에도 5년 동안 취업이 안 되는 것일까? 놀랍게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법에 똑같이 적용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승현 하나 회장인데요. 김승현 회장에 대한 취업 제한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해제가 이제 됐었는데요. 7년 동안 경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는 이제 2014년이었습니다. 2014년 2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취업 제한이 걸리게 돼가지고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었습니다. 물론 이제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7개 계열사에서
자리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총수로서 실질적인 경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직 이런 직함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어떤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죠. 김승엽 회장의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 또한 마찬가지로 취업 제한 5년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거죠. 아니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가지고 악화가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도대체 이재용 부회장한테 긍정적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특별법에 놓여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법률의 14조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취업 제한 5년이 무조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취업 제한이 풀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겠죠. 아까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대해 가지고 진보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뭔가 대기업에 대해 가지고 혁신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냥 철저하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기업 길들이기 하는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대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거 그거는 다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가지고 본보기로 저런 식으로 일단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뭘까요? 삼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과연 문재인 정부가 모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본보기로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는 한국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강조를 할 것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는 싫어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재용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삼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부터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거를 띄워주게 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점을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죠. 중소기업 정부 상생협력의 결과라고 하면서 삼성의 도움이 컸다라는 거예요. 아니 백신을 지금 제조하는 그 공장에 가가지고 삼성의 도움이 컸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어떤 측면에서 지금 삼성의 도움이 컸다라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당시 자리에 동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백신 주사기 생산 공정 효율화와 FDA 승인 과정 등을 지원했었던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관계자도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관계자가 저 자리에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백신이 FDA 승인을 받는 거 그거에 이제 도움을 줬다라고 해가지고 저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동행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 회사입니다.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거, 경영권 승계를 위해 가지고 삼바 사태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쳤던 거, 그거의 핵심적인 회사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였고,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바이오에피스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었던 결정적인 근거, 그 회사,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가지고 검찰을 통해 가지고 큰 난리를 쳤었던 그 회사 관계자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랑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이 이번에 큰 역할을 했다. 백신에 있어가지고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백신이 FDA 인증을 받는데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도움이 컸다라고 하면서 삼성 측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진보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대기업을 뭔가 해체를 시키겠다. 그런 식의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삼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신들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거를 띄우기 위해 가지고 삼성을 지금 또 전면에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야 봐봐라 문재인 정부는 이런 식으로 삼성에 대해 가지고 칭찬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칭찬하지 않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까지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회사, 그 감사라고 그 검찰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두들겼던 그 회사의 관계자까지도 동행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게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습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형이 확정이 됐었을
들었을 때 재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재상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당당했다면서요. 그렇게 무슨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뿌리를 뽑지 그랬습니까? 재상고까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도 할 이유가 없었겠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을 했으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을 시킴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라고 하는 걸 이제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끔 이용해 먹어야 되겠죠. 글쎄요. 아마 선거를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 어떤 조치를 통해 가지고 또 석방을 시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5년 취업 제한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의 보여주기식 쇼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켜지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대한민국에 정말 다양한 대통령들이 있었고 여러 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 것만큼 힘든 적은 없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힘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말고도 진보 좌파적인 대통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대중도 있었고요. 노무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를 아무리 생각을 해보더라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만큼 혼란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진보적인 정권보다도 그 어떤 좌파적인 정권보다도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은 진보 좌파적인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문재인 정권은 그냥 운동권 그게 다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40, 50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연령층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운동권 때 그때 당시의 마인드를 아직까지도 버리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어딥니까? 40, 50대 그때입니다. 20, 30대는 이미 진작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가지고 실증을 느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정권이다. 이미 다 지지를 철회한 상태이고, 그리고 6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철회를 다 했는데 40, 50대 요 연령대에 있으신 분들이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현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운동권 때 그때 마인드가 계속해가지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령층을 가지고 정치를 지금 해먹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인 거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연배가 있을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보수 우파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분들은 왜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를 했을까요? 그분들은 박정희 시대를 몸소 체험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 살기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간단한 이유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살기 좋았으니까 그 지금 딸인 박근혜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건 뭐예요? 그때 시절을 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박정희 시절을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보수우파적인 생각을 박정희 시대를 갖다가 모욕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런 식의 업적을 못 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식의 철학을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한들, 아무리 그렇다라고 한들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상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 후보가 보호하려고 하는 인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인권입니까?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놀랍게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가장 인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북한과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데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뜻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라고 할지라도 다 용서가 되는 것이고,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법 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자기 사람만 먼저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재인 정권의 현재 지금 모습이고, 그 모습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도에 이미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을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 정치를 할 것이고 공포 정치를 하지 않겠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도에 예측했던 것처럼 정말로 문재인 정권은 지금 폭력 정치,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뭔가 비방하고 대통령과 관련돼가지고 뭐 하나 털끝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게 된다면은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그런 식의 지금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고소를
경고를 하는 거,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아닙니까? 뭘 도대체 참고 있는 것이죠? 납득할 수 없는 주장도 참겠다라고 했는데 납득할 수 있는 주장조차도 못 참는 거,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뭐 지금 아들과 관련돼서 논란이 터지게 된다면 아들 또한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지금 언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족과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또 사저와 관련돼가지고 논란이 터지니까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좀스럽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인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이나 지금 하고 있고, 뭐 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의혹을 제시해도 참지를 못하는 거,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아닙니까? 백신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경찰 내사가 지금 착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백신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혹들이 다 사실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라고 한다면 다른 정부와 다르게 슬로건조차도 시민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식의 슬로건을 걸었던 문재인 정부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의혹 제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들을 설득하고 진짜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 의혹을 제시하니까 정부가 지금 보여주는 건 경찰 내사 착수, 무슨 뭐 구속할 거다, 이러고 지금 있는 겁니다. 백신을 접종할 때도 마찬가지. 왜 쓸데없이 저런 식으로 칸막이를 지금 쳐놔가지고 이런 식의 의혹을 만드는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냥 다른 나라 지금 지도자들이 접종을 받는 것처럼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서, 탁 트인 장소에서 아무것도 가리는 거 없이 그냥 접종을 받으면 될 건데,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아무런 가림막 없습니다. 그냥 저런 식으로 접종을 받는 거예요. 미국뿐만이 아니죠. 모든 나라들이 다 저런 식으로 그냥 접종을 받는 것인데 왜 대한민국만 지금 저런 식으로 가림막 같은 걸 해놔가지고 쓸데없이 이런 식의 의혹을 만드냐고요. 그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림막이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접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접종을 받은 장소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장소의 다른 지금 사진들을 보게 된다면 가림막이 없거나 가림막이 다릅니다. 신뢰를 정말로 생각하는 정부라고 한다면은 국민의 의혹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경찰 내사 착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백신을 접종받을 때도 뭐가 있었습니까? 위에 지금 보시게 되면 CCTV가 있어요. 저 CCTV 같은 것도 공개를 해가지고 그냥 의혹을 해소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고소를 하겠다, 뭐 고발을 하겠다, 무슨 뭐 형사처벌하겠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포정치, 폭력정치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저거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라는 기사 한 가지를 봤습니다. 어떤 기사를 봤냐면은 이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백신 접종, 종로구청이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근데 경찰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고소를 한 사람이 일베인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천지 어떤 경찰관이 고소한 사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고소한 사람이 지금 일베 회원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일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금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고소한 사람에 대해서 일베 회원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가 대구 경찰서에 지금 항의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경찰 무슨 뭐 내사에 착수한다라는 것으로 입막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식의 의혹을 제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마치 일베, 아주 구구적인 사람들이 하는 의혹,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프레임을 누가 짜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그렇게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모습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정말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다 자기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어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이었습니까? 대선 후보 토론 때도 마찬가지로 홍준표 의원도 계속해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식의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죠. 그런데 그런 지적들이 다 묻혔습니다. 왜? 저런 식의 지금 언론과 정부 기관들의 저런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다 그런 식의 의견들이 전파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빨리 관련된 정보들을 다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은 무슨 뭐 협박하고 뭐 저런 식으로 막 겁박해가지고 입막음이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를 시키고 신뢰를 형성을 해가지고 빨리 백신이 대한민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발 좀 제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좀 공포정치 하시고 그리고 그만 좀 폭력정치 하십시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